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실한 능참봉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은 AS 사연이 들어왔어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AS 사연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야, 이거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야, 이거 야,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굉장합니다. 일단 내용을 김 선생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직원들의 생활 공간 일부를 차지한 채 여러 가지 불편을 일으키는 회사 어른 때문에 사연을 보냈던 40대 남자 사람입니다. 먼저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조언을 듣지 못했다면 그토록 하지 말라고 뜯어말리셨던 그 행동을 했을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다. 내가 총대를 매야지. 누가 매겠나 싶어 실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연타로 건의하겠노라 마음먹었었죠. 이것이 상사에게 저를 죽여주십시오라며 목을 들이미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 사정을 구구절절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일종의 독립부서인 저희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한 문제의 상사가 바로 그 탑이거든요. 의사결정 시스템상 독립된 부서에서 절대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불편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이분에게 제 사연을 소개해주신 김프로쇼를 들려드린다? 자폭이겠죠? 이 녀석 나를 전국적으로 망신 준 게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응용해 이분이 매일 아침 꼼꼼하게 읽으시는 신문에 제보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기사화될 가능성은 알 수 없고 설령 기사화되더라도 제 상사의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참 막연한 생각이긴 합니다. AS를 약속하셨기에 뻔뻔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절박하신 게 느껴집니다. 진짜 절박하시긴 한 것 같네요. 저희를 절박하게 만드셨네요. 야,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이 사연을 받아보고 장시간에 거쳐서 장고를 했습니다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장고 끝에 악수 든다고 말을 보태는 게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최대한 친하신 분이 그리고 최대한 뭔가 관계가 덜 껄끄러운 그러니까 평소에 지시를 하거나 이럴 때 의견 대립이 좀 있거나 네. 평소에 약간 이렇게 삐딱한 캐릭터나 삐딱한 캐릭터 저처럼 네. 이런 캐릭터면 안 되고요.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가장 인간적으로 좀 친하기도 하고 약간 능글능글하게 얘기도 하는 우호적인 그렇지. 사람을 하나 고르셔서 네. 이럴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실 상황이면. 사연 보내신 분이 저희가 조언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미 논계 전법을 사용하실 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다행히도 아직 시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때로 역사 속에서는 논계 같은 분이 필요하다. 죽으라는 얘기야? 야, 이 역설 어떡하냐. 죽으라면 죽어라. 네. 뭐 이런 거. 근데 그나마 제일 좀 이렇게 말도 좀 편하게 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요 분이랑 말 편하게 하는 직원이 한 명 정도 있을 거거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모욕적이게 느낄 것이냐. 네. 그 포인트를 줄이는 게 그렇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뻔뻔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얘기를 하다가 막 얘기했어. 그거 뭐 있잖아요. 뭐 하시고 뭐 터시고 방구 끼시고 막 이런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힘들어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한 이제 막 코너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대한 부드럽게 하되 네. 이게 안에서 들어가시는 게 좀 어떨까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좀 덜 창피하게 한 방법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장난처럼 말씀드리면 또 에이 새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장난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최대한 덜 민망하게는 말씀드리지만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왕에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러면 1대1로 이제 피투성이가 될 각오를 하고 네. 이제 싸움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럴 거면 확실하게 적을 죽일 수 있는, 비록 내가 죽더라도 확실하게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쯤은 들고 가셔야 전쟁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사표를 준비하세요.
정말로? 야. 정말? 쇼업이라도 네. 사직서를 준비하세요. 회사 그만둘 각오로 말씀드리겠다. 알았다. 그만둬라. 알았다. 네가 그 정도라 그러면 내가 뭐 말리지 어쩔 수 않겠다. 없지. 제가 회사 그만두는 이유는 다 실장님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알았어. 그래. 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러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 알았다, 그만둬라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라고 네 줄을 까시라 이거지. 그래요. 네. 네. 정말 기분 상하게 되시고 혹시 정말 속상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알았어. 아니 직장에 직원이 그만둘 각오로 말한다는데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야 그게 막 회사 그만둘 일이냐 알았어 근데 들어가면 되잖아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제가 좀 많이 사무실 직원도 그렇고 이 말씀 나눠봤는데 그러면 야 니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빌미를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직서에 약간의 조크나 이런 걸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직서를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봉해야 되잖아. 헬로키티를 붙여놓는다. 사직서입니다. 무슨 얘기야? 헬로키티를 붙인 사직서를 이렇게 건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요즘은 크나요? 보통 사직서를 내밀진 않죠. 그렇지. 말씀드릴 때. 그렇지. 네, 말씀드릴 때. 근데 그거는 일정 부분 조금 필요한 쇼잉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이만큼 진지하게 심각하게 말씀드린다. 네. 라는 거는 알지. 그거 뭐 이걸로 회사를 그만두겠어. 그렇지. 근데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면 그렇지. 그래 심각하네. 그래 뭐 알았어.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 그거를 한지에 붓으로 써서까지 약간 이런 걸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성을 한지에 붓으로? 그렇지. 그러면 옷도 한복으로 입고 갈까? 왜냐하면 제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머리 풀고 통촉 하여 달라고 할 때 석고대제라고 하죠. 이렇게 다 풀고 머리 풀고 하얀 옷 입고 해야 그러면 삼족이 멸하나? 이럴 수도 있지. 네. 논개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예 계백전법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만두면서 직원들도 다 자르고 나가겠습니다. 그러게. 일가족을 몰살하고 나가는. 그래. 근데 이제는 이렇게 어떻게 잘 돌려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직원들 전부가 있는 데서 직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면 좋겠어요. 그렇죠. 설문지를 돌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지금은 조금 애매하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직원들 전부가 다 이렇게 뭔가를 참여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라고 한 거는 이분 위에 탑이 있을 때 그렇죠. 그 탑에게만 조용하게 하라는 말이었고요. 맞아요. 당사자한테는 그렇게 가져가면 이 완전 단체로 그냥 집단 안에서 그냥 그치. 능욕당하는 거지. 네, 죽자고 달려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는 뭐 나중도 안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요거는 최대한 혼자 가서 뭐 어떤 방식으로 쇼잉을 하시든 네. 진지하게 말씀을 그냥 솔직하게 드리는 게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정도 아니어도 알았어 내가 몰랐는데 야 그러냐 뭐 하면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죠. 네. 본격적인 그 불만 민원을 넣기 전에 네 줄을 좀 까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실장님으로 인해 회사 상황에서 크게 도움을 얻고 있는지, 얼마나 업무적으로 존경하고 있는지, 네. 더불어 인간적으로도 우리 큰형님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든든하다며 네. 요거를 대략 20분가량에 걸쳐서 쫙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저희 사연 저번에 보여주실 때 그걸 다 써주셨어요. 다른 부분은 너무 배울 점도 많고 하여튼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한참 하시고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모든 다른 사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 그렇지. 않지. 1대1로 가야 돼요. 1대1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그분에 대한 존경과 칭송의 말씀 대략 20-30분. 네. 그리고 본 내용 길 필요 없습니다. 네. 짧게 한 10분 정도. 그리고 나서 제가 혹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나 큰 실례이고 뭐 이런 놈이 다냐 생각하시면 그만두겠습니다. 요 쇼업까지 한 세트로.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은연중에 이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방울을 들고 그 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종용하는 것 같잖아. 다른 분이 할 수는 없을까? 일단은 이분이 먼저 하셔야 되고 그런데도 상황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한 번 들어가셔야지. 한 명씩 한 명씩. 매일매일. 그러니까요. 야, 참 쉬운 일은 아니네요, 정말. 네. 어쨌든 본인이 하시고 세 번째 AS 사연이 들어왔는데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큰일이다, 큰일. 네. 그럼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술증금 보내드릴 테니까 네. 네, 뭐 하여튼 힘내시고 야, 진짜 근데 힘들죠. 이런 얘기할 때는 술 한잔 하시면 해도 돼요. 그렇죠. 네. 아, 네. 그럼. 네. 네. 따로. 그러니까 하여튼 뒤에 사람들이 흘끗흘끗 쳐다보고 있고 얘기하는데 어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면 안 되니까요. 그럼 절대 안 돼. 네, 네. 그냥 따로 술 한잔 하자고 저녁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네. 저녁 드시면서 이런 얘기 한번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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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월 26일 저녁 8시 반에 여의도 CGV에서 영화 내 사랑 단체 관람이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새신자 소개가 오늘도 있습니다. 야, 지난주에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새신자가 많았나 생각해봤는데 곤지암. 곤지암이네요. 그렇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남겼네요. 네. 자, 호명 드신 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주세요. 사과 알레르기, 스칼렛 K, 애널키스트, 어두기면, 얼짱 남매, 아빠, 여행한 당나귀, 오브실, 용용용용용용, 우왕구뜨, 이런 교정 18, 익명요정, 제발 좀 적당히, 잼스님, 좆됐다 휴지 없다, 즐거운 야호, 지글, 진화중, 찹스테이크, 컵케이크, 킴지, 파스꾼년, 프레디 퀸, 플래치노, 하얀각 설탕, 합리화 정의, 헤이뷰티, 호동호동, 리마인더 86, 쉐이커, 스케이터걸, 스쿠알렌, 스윙 INJ, 트루 SETH, BOHSMIN, WAVE, MAGIC, YOUNI 0913, 0UMG.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최희연 과장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연세로댐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게임 프로 숑. 이게 신박한 이거 무슨 이거 뭐죠? 도저히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개편 속 개편 해드리고 있는데 네.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저희들은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지불식간에 언제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모르게 개편이 되는 게 저희의 컨셉이기 때문에요. 바뀐 게 없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 개편한 거예요, 이거. 몰랐어요? 네. 뭐 아무튼 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고민하고 회의하고 막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돼. 개편하겠단 말을 하지 마. 해야 돼. 언제부턴가 너무 많이 뱉어가지고. 이 말을 안 하는 것이 곧 개편일 것이다. 그렇지. 여러분 이 말이 없잖아요. 개편된 거예요. 그럼 차이를 make difference 몰라 make difference. 내 마음 상태를 개편하면 안 돼. 아무튼 네. 그거였어?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렇죠. 거였어? 그렇죠. 네. 그리고 달라진 것처럼 느끼게 계속 하는 거구나. 그럼요. 이런 신박한. 저는 스스로 느끼거든요. 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그렇지. 나만 느끼는 나의 개편. 제 아내가 저희 주변 사람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남편 소지섭 닮지 않았냐고. 그렇군요. 그러면 기겁을 하지 처음에는. 한 1년 지나잖아요. 조금 닮은 것 같아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도 그런 작전이었어? 그렇지. 그건 그냥 가재는 개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1년 동안 얘기를 들어보세요. 바뀔 거예요. 네. 자, 오늘 사연도 남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지난주 사연보다는 조금 이제 무게가 조금 덜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히려 요 주제를 더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김 선생님께서 사연을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30대) 남자입니다. 30대에 접어들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왜 살아야 할까? 삶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 싶은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다들 팍팍한 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그런가 봅니다.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는 친구에게, 퇴사를 고민하는 친구에게 저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따위의 위로 담긴 말을 전해주며 우애를 다지곤 했었습니다. 우린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고, 힘겨우면 친구한테 말하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그러던 제가 깊은 우울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살아야 할까? 이렇게 힘겹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끝없는 자기 증명의 시험대에 올라 헤쳐나가고 헤쳐나가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고진감래라고 견디면 달콤한 과일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과실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들로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진되어 육체적으로도 지친 상태입니다. 저는 조만간 졸업하게 될 대학원생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교수님, 선배님들과 공부하고 있다는데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비교적 잘 해왔기에 앞으로 잘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스스로 다독이면서 하루하루 잘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저의 빈틈과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모습이 자꾸 저를 자리에 주저앉게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영화를 보면서 기분 전환도 하곤 하면서 이런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전하는 저를 발견하지 못한 탓인지 만족보다 실망이 더 크게 다가오는 탓인지 점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해봐야지 하고 마음먹었다가 원하는 결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얻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많이 조급해집니다. 졸업을 몇 달 뒤에 해야 할 지금 상황에서 저의 졸업 연구는 아직 목표에 모자란 상황입니다. 결과를 의미 있게 정리하고 논문도 쓰고 취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이 시기에 서둘러 달성해야 할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니 그리고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괴로운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를 마음에 품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특별히 더 행복하거나 즐겁진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삶이라는 이 길의 끝에 달콤한 과일이 존재할 것이라는 말이 의심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은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쫓아하게 해서 서로 경쟁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자고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들어지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화가 납니다. 우리 아들 믿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메시지는 너무 부담됩니다. 어떨 땐 너무 미워요. 증오의 감정도 느껴집니다. 혹자는 네가 연애를 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지금 상태로는 상대를 오롯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날 사랑하다간 상대방이 지쳐버릴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왜 사냐고 묻는 질문에 결혼한 친구들은 내 아가가 웃는 모습을 보니 삶의 이유를 알겠더라 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 아직 저에겐 태양계밖의 이야기 같네요. 일단 졸업을 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보면 달라질 것이라 용기를 내보지만 또 다시 닥칠 자기 증명의 시험대를 생각해보면 다시 괴로워집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모자랍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즐거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조급해서 즐거움이 들어설 작은 공간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네요. 자꾸 생각해봐도 희망적인 답은 떠오르질 않네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이란 원래 괴로운 것인가요? 사람은 저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는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요거도 제가 조금 줄인 거거든요. 그 사연 소개에서 빠졌는데 상단 코너에서 소개된 많은 무거운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처음에 적어주셨어요. 네. 처음에 저는 읽을 때는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연들은 뭐 인생에서 굉장히 불행한 경험들을 쭉 적고 그래서 지금 힘들다라고 적으셨는데 이분은 힘들다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그 과거 내용에서 그렇게 불행한 경험들은 많이 있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아마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다른 무거운 이야기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가요? 그런 직접적인 굉장히 큰 불행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비율이 높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별다른 다른 외부에서 보기는 특별히 문제 없고 평범한 것 같은데 힘들어서 오는? 기계적으로만 얘기하면 1대1이에요. 거의 반반. 네. 그 생각 외로 꼭 상처가 있어서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리듬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연이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지금까지 소개된 것과 특별히 다르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네. 이분은 지금 장거리 달리기를 오래 하다 보면 너 왜 뛰고 있지 이런 상태 같은 느낌인 거죠. 한 뭐 10km 뛴다 그러면 한 7km, 8km 얼마 안 남은 게 분명한데 너무 한 발 한 발 뛰기가 싫은 거예요. 약간 그 상태 아니신가 싶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은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돼서 심각함을 인지한 상태인지 그게 아니라 요즘 들어 이렇다라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후자일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이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우선 해야 하는 상태일까?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게 우리가 조언을 해줘야 되는 상태일까? 그게 조금 판단이 애매한 부분에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물론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궁금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서 하면 되고 우리는 일단은 다른 요소 네. 충분히 의학적이지 않은 요소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정하고 네.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는데 왜 장거리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대학원생이시잖아요. 공부 오래 하는 애들이 왕왕 이랬어요. 제 친구들도. 네. 특히 박사과정까지 가는 친구들은 진짜 공부가 길고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슬럼프 한 번쯤 안 걸린 친구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전에는 목표가 분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목표가 과연 거기 진짜 목표가 있기는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느낌이라는 너무 거죠. 오래 걸리니까. 네. 학위 받으러 특히 뭐 유학 간 친구들 이런 데 보면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네. 박사가 된 뒤에 이런 게 오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고, 박사 학위를 따긴 땄는데 다음 스텝이 정해지지 않았네? 그래서 오는 당혹스러움, 무기력감 이런 게 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목표를 도달했는데 그때부터 허무감이 와가지고 네. 이게 과연 목표냐 네. 달성이나 한 거냐 이러면서 허탈해지고 오히려 방향이 사라지는 늘 방향이 있을 때는 차라리 괜찮은데 더 이상 방향이 없을 때는 더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죠. 되게 옛날 그림책인데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림책이 있었거든요. 애벌레가 계속 이렇게 꾸물꾸물해가지고 애벌레 탑을 기어 올라가잖아요. 밑에 거 밟고 또 올라가지고 딱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꼭대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자기가 친하게 눈이 맞았던 애벌레와 함께 나비로 날아간다 뭐 이런. 비슷한 것도 또 있죠. 이게 그 이 빠진 원. 나머지 그 반쪽을 깨진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껴보고 저것도 껴보는데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자기 원의 조각을 찾아서 껴서 맞춰서 완전한 원이 돼요. 그래서 신나게 이제 돌다가 어느 한 날 갑자기 이렇게 멍 하더니 걔를 내려놓고 그냥 혼자 또 다녀요. 근데 이것도 이제 목표가 상실돼서 더 이상 달성한 다음에 인생의 어떤 재미가 충분히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the end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추구하던 그 삶으로 오히려 돌이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치신 것 같아요. 오랜 공부에. 굉장히 분석적이신 분 같아요. 동력을 잃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같으면 동력을 잃었어요. 이 정도만 적는데 거기다가 이유를 벌써 한 3개로 나눴어요. 발전하는 저를 발견하지 못한 탓인지, 만족보다 실망이 더 크게 다가오는 탓인지, 아니면 마음이 조급해서인지. 근데 그렇게 분석을 하고 하나하나로 나눠놓고서도 어느 하나에서 동력을 잃은 어떤 목표를 못 찾겠다라고 쓰셨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결혼을 해야 되나, 연애를 해야 되나, 이런 걸 또 하나하나 언급하셨는데 다 부질없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요렇게 나올 때 집단 치료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히어앤 나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치료자가 계속 그냥 놔둬요. 만약 어느 한 사람이 이 주인공이 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모였다고 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울합니다. 얘기하면 한 사람이 연애를 해보세요. 그러면 얘기하면 또 연애를 뭐 이렇게 지금 하면서 그거는 별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옆에서 결혼을 하세요.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또 거기다 얘기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다운이 되나?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그 얘기가 부정적인 결론으로 쳐내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으로 그러한 태도 자체가 결국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끄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세요라고 히어앤나우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분도 오늘 자기가 사연 보낸 걸 다시 읽고 다른 사람들이 비슷하게 계속 같은 조언을 할 때 본인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생각해 보면 물론 중요한 이유를 찾으면 해결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생각해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이 부정적인 프로세스, 이 생각의 과정 자체가 모든 걸 계속 어그러뜨리는 하나의 방식이 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괜찮아 잘 될 거야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걸 쳐내면 안 되거든요. 이걸로 대부분 다 쓰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걸 안 쳐내고 분명한 이유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게 오히려 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예를 들면 그거는 근데 우리가 누구라도 너한테 지금 네 마음에 드는 답을 해줄 수가 없어
라고 만약에 그 메시지가 전달되면 이분에게는 더 약간 악영향이 이게 있나요? 부정을 위한 부정이라고 있는데 네. 항상 이 사람한테는 누군가 설득을 해야 돼요. 이래 해가지고 네가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분은 뭘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걸 항상 부정해요. 네.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계속 맞물려서 네. 결국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이제 악순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안 돼라는 결론으로 자꾸 자기를 치닫게 만드는 거예요. 네. 뭐래도 잠깐 들어가면 그래 해볼까? 라든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반응을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논리로 모든 경험을 다 쳐내는 거예요. 네. 이거 먹으면 맛있어. 그거 맛있어서 소고기 사 먹겠지. 뭐 하겠노. 이러면서 논리로 모든 것들을 깨고 실제로 먹었을 때 맛있을 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표현하지 않아요. 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내용 정리할 때 그렇게 썼거든요. 목표가 지금 사라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에는 즐거움이 없었냐. 항상 목표 미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제일 문제는 지금은 항상 희생해야 되고 지금은 힘들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지금의 행복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다가 네. 너무 달려오고 지쳤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갈 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동안 오는 과정을 보면서 즐거웠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걸 따져보고 그동안 힘들었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해야 되는 순간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쓰거나 뭐 이런 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닌가요? 되긴 하죠. 어. 네, 경험이니까 약도 일종의 경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 새로운 어떤 마음 자세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는 충분히 될 것이다. 네. 이분 보니까 추측입니다. 공부 꽤 잘하셨을 것 같고 좋은 학교 들어가셨던 것 같고 대학원도 꽤 좋은 연구소, 좋은 랩에 들어가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살면서 그렇게 크게 실패와 이런 거를 경험을 못 해보신 것 같아요. 남들 선택 안 하는 힘든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지치고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 자기 확신이 없어진 지 몇 좀 되면서 왜냐면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계속 논리로 계속 받아치면서 부정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약간 답 없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저도 과거에 한때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러면 답 없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마라톤을 해야 되나요? 하긴 뭐 김 선생님이 네. 아 여자를 만나는 거는 정말 희망이 별로 없다. 그러면 옆에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얘기하는 설득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죠. 네. 쥐는 열심히 많이 만나놓고서 세상이 허무하다라고 표현하면 나는 만나지 못해본 경험에 의해서 조언 몇 번 하고 있는데 저렇게 안 받아들이면 이분도 어떻게 보면 대학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죠. 충분히 갖출 거 다 갖추고 오히려 당신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조언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어 보이는데 네. 이 얘기를 안 받아주고 무조건 다 부질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이제 허탈해지죠. 그렇죠. 도대체 왜 저래? 뭐 공부도 잘했고 좋은 데 가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처음에는 거죠. 제가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할 상담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시고 보내신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다가 이분이 그래도 이거를 스스로 어느 정도 자력 구제의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시면 이걸 상담 사연이 아니라 빠따 사연에 보내셨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수렁이 조금 깊어졌다는 걸 자기가 조금 인지하신 거 아닌가? 네, 도와달라는 말은 이해는 가지만 사실 도와주는 많은 손길이 지금 예상하시는 대로 다 쳐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지쳐서 오히려 더 상대방을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아 뭐 이러면서 비난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안 만나겠지.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분이 지금 이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는 이 질문의 해답은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 어느 누군가 조언을 해도 다 그것은 쳐내기 마련이게 되거든요. 결국 여기서 해답을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여기서 해답을 찾았다라고 본인이 그것을 잡을 때 거기서 희망을 찾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위해서 현재에 집중해라. 미래가 지금 불투명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관념일 뿐이고 현재를 조금 더 살아가야 되는데 이분이 사연 보내실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즐거워하던 시점이 있었는데 해가지고 본인의 경험과 만족의
그 시기를 과거로 돌렸어요. 네. 근데 과거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걸 다 미뤘던 그 과거를 당겨서 지금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각성을 해야 돼요. 그거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즐거워하던 시절이 있어서 연구 주제를 정한 거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과정은 사실 끊기지 않았는데 지금 그냥 힘들다. 근데 그때는 그랬다. 이렇게 단절을 시키는 이유가 사실 부정을 위한 부정의 프로세스 안에 내가 올라타고 안 내리겠다라는 결심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졸업 연구가 목표에 모자란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는 그럴 싶은 가능성이 생각이 있죠. 좀 들거든요. 만약에 요것만 잘 해결이 되면 네. 나머지가 다 갑자기 좋아질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드는데 그렇죠. 네. 김프로의 인생 경험처럼 근데 그게 잘 돼서 이번에 잘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나는 요 정도의 레벨의 취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이 상태로 돌아올 가능성도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마다 그러면 이거를 리바이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 좀 근본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현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네.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분이 지금 내일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약간 똑 부러졌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학기에 저 졸업 연구를 못해. 1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1년 뒤에 할 거니까 휴학하고, 몸조리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요양을 한다고 해보면, 네. 어쩌면 한 3달 그렇게 놀고 먹고 나면은 다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그 나한테 주어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 너무 의미부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이래요. 그걸 또 내가 그러면 거기서 빙의를 해보자면 그래 그렇게 해서 내가 1년 동안 잘 쉬었어. 맛있는 걸 많이 먹었네. 다 소화되겠지. 걸음으로 없어지고 난 1년 뒤에 또 논문을 쓴 다음에 또 이렇게 힘들어하겠지. 그래가지고 썼다고 쳐봐. 고진감래 언제 오는데 그러니까 계속 리바이벌이라는 거지. 갑자기 왜 고진감래와 소고기 사 먹겠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버랩이 되는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리바이벌 될 테니 제가 아까 처음부터 물어본 게 약을 먹고 뭐 해가지고 좀 나아지면 그 뒤에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바뀔까? 상담을 받아야 되나? 치료를 받아야 되나? 본인이 마음을 바꿔야 되나? 근데 이걸 남의 얘기니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조심성이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이랑 우리끼리 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상담 받을 수 있는데 결국 근데 자기가 뭔가 해야 할 부분이 있구나.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숙명이구나. 이런 저는 생각이 근데 들기도. 이거는 약간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인데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떤? 이분이 여태까지 별로 그렇게 실패를 경험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차근차근 잘 오다가 지금 이 논문 졸업 연구가 아직 목표에 모자란 상황 네. 이것 때문에 네. 이게 자기가 경험한 가장 큰 실패 내지는 뭐 위기 실패를 겪을 수 있는 위기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무너진 건 그 얘기를 아닐까? 했던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크게 실패해 본 적 없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갔고 좋은 학교 나가서 좋은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코스 밟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이 양반한테는 가장 큰 실패의 지금 목전인 거지.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도 있겠다. 확률상 실패의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 같다. 라는 지금 불안감 때문에 네. 다른 게 쫙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같이 실패를 노상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란 말이야. 이게 실패야? 약간 근데 사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이분에게는 하나도 안 들어갈 거냐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논문을 잘 쓰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이걸 잘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 계속 이 무한 루프에 들어가 있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이 얘기 안에 딱 갇혀 계신 것 같다. 일단 지금 가정에서 실패가 지금까지 없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중대한 실패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이 삶의 기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추정에 조금 더 저희 논리에 가깝다면 우울보단 불안 쪽에 더 많이 무게가 실어지죠. 그래서 이제 걱정하고 뭐 이런 게 올라가는데 이분은 지금 우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울에서 출구를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데도 다 쳐내고 그건 출구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조언을 누군가 해주면 자꾸 이렇게 해결해봐라라고 해결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제가 집단치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이분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사실
지금까지 너가 훌륭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남들은 고생이 없으니까, 넌 고생이 없으니까 다 잘 된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도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들 고생하지 않을 정도로 흠결 없이 모양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나도 사실 힘들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별로 공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너가 노력도 많이 하고 이룬 게 많구나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대화는 분위기가 뭔가 자기 자화자찬하는 것 같으니까 대화가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되게 우울에 빠져요. 그리고 모든 인생에 다 허무함을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추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잘 확보가 되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분한테는 중요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네가 연애를 안 해봐서 그래. 야, 나는 애 얼굴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얘기들이 다 사실은 고깝게 들리지 않아서 더 차단하고 싶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런 얘기들은 다 결국 네가 결함이 있어서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 결함만 채우면 너는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결함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충분히 완벽하군요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분한테는 필요한 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이때까지 한 것이 사실은 힘들었고 성과도 있었다. 그러니까 고진관례의 사이클이 끝났고 이 정도 연구를 한 것만 대단한 성과다. 넌 그걸 사실 단맛 쓰면서 다 느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요번에 크게 실패에 대한 어떤 위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잘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만약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위기감으로 본인이 조성하고 있는 특성들을 잘 이해해서 삶의 중요한 계기는 필요하거든요. 그게 외부에서 오든 아니면 내부에서 만들어지든 이런데 지금은 좀 내부에서 만들어진 요소다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그럼 이분은 저희가 입을 모아서 일단 칭찬부터 해야 되겠네요. 근데 진짜로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여태까지 노력을 해서 잘 오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나 잘했다. 그렇죠. 아, 나 잘했다.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도 잘하시고 좋은 학교도 저희는요, 가고. 엉망이에요. 네. 우리 개판이에요. 엉망이에요. 저희, 야, 개판이라서 개편하려고 자꾸 그러는구나. 그렇죠. 졸업도 겨우 했어. 씨. 저도 대학 6년을 7년 다녔죠.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매우 스스로 대견해 하셔도 된다. 좀 자랑 좀 하세요. 네. 나 잘했다고. 그렇죠. 그거 좋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무데도 저 막 자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잘났지 그러면은 옆에서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더 그래도 내가 잘났지 하는 그 맛이 연습하면 재밌습니다. 쏠쏠합니다. 그렇죠. 어쩌면은 제가 이런 심리나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저의 지인들에게 굉장히 미성숙하게 조언이랍시고 역효과를 준 상황들이 되게 많겠다. 사실 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갑자기 드네요. 방법을 물어보니까 얘기는 했는데 네. 안 먹히거든요. 그러면 뭐 얘기해달라고 놓고서 왜 안 들어?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딱 제가 그 워딩을 엄청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새끼, 너 이 새끼 욕 먹는 게 좋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말해줘도 그래. 라고 했던 수많은 시기가.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근데 저도 그렇게 해요. 뭐 여기서 정리하니까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이분은 아무튼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셔야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테니까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잘 하실 것 같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뭔가 정신과를 찾아가거나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보시거나 그런 건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이런 거 정도는 뭐 사연 보내기도 조금 머쓱한 거 아닌가요? 하고 보내셨는데 실제로 치료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반반이다. 굉장히 힘든 트라우마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게 외부적으로 안 보이는 분들 중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좀 기운 내시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만약에 안 되거나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사연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고 계신다는 게 김프로 쇼를 듣잖아. 그럼. 그 정도 안목이 있다는 거 아니냐? 이분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 정도 방송 들으시는 분이면 뭐 네. 이미 뭐 천국에 들어가실 분. 니들은 자랑하지 말라고. 니들은 자랑이 아니다. 우리를 왜 자꾸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고 난 내가 너무 좋아.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야. 정말. 네.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코너인데 일반 청취자들도 그냥 범인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오늘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오늘의 심리 레시피. 얼마나 맛있게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은 무엇일까요? 좀 야. 어려운 질문을 어렵다. 예?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삶은 무엇인가요? 라고 삶은 물어봤으니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한테 진중한 대답을 듣고 저는 농담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진짜요? 대강 어떤 답이 나올지 약간 이상 예상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설마 뭐 달걀이다 이런 거 하려고 그랬겠지. 막 그거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설마. 당황하셨잖아. 뭐야 이게? 너무 뻔하잖아. 뭐야? 설마 했어요, 제가. 정말. 오늘로 이 코너 없어지나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그게, 이건 뭐, 이렇게. 삶은 달걀이다. 아니, 뭐, 삶은 고구마, 삶은 감자 많긴 하죠. 그렇게 치면.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붙여야 되니까. 네. 뭐 근데 김 빠졌다. 그냥 이걸로 끝내자. 자, 삶은 달걀인데 세 특성이 있죠. 삶은 달걀이. 첫 번째, 둥글어요. 그 삶은 둥글둥글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삶은 달걀이라서 따뜻해요. 그래서 마음의 그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역시 세 번째, 삶은 달걀이기 때문에 맛있어요. 네, 그래서 김프로가 좋아하잖아요. 아, 달걀을 그렇게 좋아하지. 네. 퍽퍽하지 않던 거야. 그래서 소금도 필요하고 한 거지. 그래서 삶은 달걀이다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이분도 명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논외로 진짜로 삶이 뭐다라고 정의를 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순간이다. 잘 되는 것도 한순간이고 안 되는 것도 한순간이고 순간만 잘 살면 그 순간이 모였을 때 맥락은 남들이 말을 들어주는 거고 뭐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김 선생은요? 비슷한데, 네. 지금 이 순간만, 지금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네. 살아온 삶이긴 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다가온 것도 없잖아, 아직은. 네. 10분 뒤의 일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네. 그냥 삶은 그냥 지금이다, 지금. 야, 이 찌찌뽕이네. 먼저 그러면은 김프로 얘기를 듣고 저 얘기도 마지막으로 하죠. 네. 네. 삶은 뭐예요? 저는 사실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네. 생각이 복잡해요, 요즘에. 삶이 뭘까? 네. 네. 요즘? 본인이 보낸 사연 아니야? 요즘 삶이 그렇다고? 그래요? 요즘 좀 복잡해. 삶이 뭐지? 라는 게, 얘기한 대로 저는 한 번도 옛날에 언젠가로 돌아가고 싶다. 나의 리즈 시절, 뭐 골든타임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때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네. 근데 아니 그게 지금이 좋아서라거나 뭐 잘해서가 아니라 생각해봐야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생각해봐야 약간 부질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밖에 못 산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건 삶은 한 번이다가 네. 한 번이다. 한 번이다. 근데 그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거 한 번이야 진짜로. 그런지. 이거 한 번만 쓰면 끝나.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오싹오싹해요. 네. 한 번인데. 스릴이 느껴지네. 한 번이야. 이거 뭐 길게도 못 살고. 그렇죠. 한 번, 한 번밖에 못 하는 건데. 하고 지금 그래서 아직 정리는 못 했는데 네. 저한테 요즘 화두는 삶이 한 번이라는 거. 한 번. 그리고 뭐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가 네. 매우 큰 것 같아요. 오, 다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우리가 이 정도는 돼요, 쌤. 아이, 왜 그러세요? 난 내가 너무 좋아. 왜 이렇게 괜찮지, 너? 제가 종교적인 강의를 할 때 네.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이제 종교 내용을 쓱 빼고 그냥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로만 얘기하면 삶은 과거의 발을 디디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즉 과거, 미래, 현재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현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을 즐겨라라는 표현이 거기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명이 다 이렇게 멋있게 한마음 한뜻을 말하니까 너무 식상해지잖아. 아, 정말. 개편해야겠구나. 너무 식상해지잖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삶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또 워낙 무거운 주제를 또 사연 보내주신 분이 던져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이제 해봤고 네. 각자 가지고 계신 삶에 대한 정의가 있을 텐데 뭐 이거는 뭐 인스타에도 좋고 네. 뭐 게시판에도 좋고 한 번씩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영화에 빗대서 사연의 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떠오르는 영화가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오늘 내용에서 아주 가장 이 내용이랑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영화가 굿윌 헌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굿윌 헌팅의 주인공이 굉장히 똑똑하긴 하지만 삶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간다는 어떤 느낌들이 잘 정립돼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의 잠재력을 읽어낸 수학 교수가 수학은 좋은데 얘의 그 암울한 어떤 특성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치료자를 대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치료자를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다 물을 먹여요. 그렇죠. 오늘 얘기랑 비슷해요. 맞네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그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상담사로 나오는데 한 번은 대판 싸우죠. 똑같아요. 네. 남들이랑 다 비슷하게 끝나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조용히 호숫가에 부르죠. 그리고 그 친구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너는 경험이 없어 얘기를 해요. 너는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머리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경험이 없어. 경험을 하려면 나와 만나자. 그리고 그냥 떠나서 다음부터 상담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네, 맞아요. 영화의 아주 클라이막스인데 저는 그때도 지금을 살아가고 경험하는 어떤 삶의 태도에게 이렇게 꽝 하고 그 친구를 때린 것이 그 친구는 논리로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경험이라는 이 명제 아래서 이게 쓰러진 네. 그래서 새롭게 된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매 때문은 분노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혼자 약간 침전해 가는. 근데 차라리 뭔가 저렇게 발산이 되면 뭔가 그렇죠. 다툼도 있고 네, 할 텐데. 차라리 발산을 하면. 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아마 시작은 비슷할 것 같은데 논리도 비슷할 것 같고. 그래갖고 안 돼. 안 바뀌어. 끝이야. 내가 제일 똑똑해. 근데 왜 어떻게 다르게 발휘될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맷 데이먼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라는 거를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본인이 과거에 좋아했고 몰두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경험을 쌓으신 것도 어쩌면 새로운 시도나 아니면 계기가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 영화 장혜모 감독의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긴 굿윌 헌팅이랑은 약간 궤가 달라요. 이 영화는 진짜로 어떤 사람이 30대부터 죽을 때까지 그 약간 대하소설처럼 쭉 보여주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핵심은 인생이란 게 짧은 단시간의 호흡이 아니고 길게 그리고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내가 맘먹은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인생이란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쌓여진 게 결국엔 인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예요. 특별한 어떤 한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냥 추천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당연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내일. 내일 교통사고 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네. 네. 나는 당연히 내일도 숨을 쉬고 있겠지라고 전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인생은 확실히 뭐 네. 꼭 가치 있고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도 네.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그 경험의 모임이 결국은 인생 삶을 이루어낸다라는 부분을 영화로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아마 청취하시는 분 중에는 좋은 추천 영화 또 이렇게 장면들 소개해 주실 수 있으니까 네.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요즘 우리 이 팟캐스트를 보는 분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청취자, 네. 하나는 신자. 세 신자 소개를. 신자는 글을 남기거든요. 그것으로 입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여러분들 신자가 되세요라고 말씀. 미십니까? 이거 이렇게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영화 2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건 뭐 소개까지 해드릴 건 아니고 네. 김 선생이 한 말을 받아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재 일상이 매우 소중하다는 거를 지금 잊어버리신 상태잖아요. 그래비티를 보시고 그래비티 정말 그래비티. 마지막에 주인공이 쉬는 숨을 그래비티를 저게 어떤 하고. 숨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대충 지금 뭐 요게 맥이 꿰져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재밌는 영화를 잘 못 봐서 그런 거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날이 속효길 바랍니다. 네. 자, 어떤 종류의 사연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릴 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혹시 사연 보내셨던 분들 중에도 추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엮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AS 상담도 해드리니까 하여튼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연이 아니고 그냥 궁금한 뭐 이런 질문 이런 것들도 가벼운 것들도 얼마든지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묶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김 브러셔!